한혜라는 혼자 남은 서재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서 유독 진세훈의 얼굴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그저 자신이 만들어낸 감정의 균열이라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박힌 숫자 하나, 유전자 검사 결과지의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피는 거짓말을 안 하네. 한혜라는 낮게 중얼거렸고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진태석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던 건양그룹의 중심이 실은 모래 위에 세워져 있었단 사실, 그리고 그 모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사실이 한혜라의 가슴을 서서히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차정원은 영채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주영채는 병원 기록실 앞에서 몇 번이나 주위를 살폈고 그 행동 하나하나가 정원의 신경을 긁어냈어요. 정원은 확신에 가까운 불안을 느꼈습니다. 주영채가 찾고 있는 건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누군가의 출생을 뒤흔들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증거였죠. 역시 세훈이 관련이네. 차정원은 바로 한혜라에게 연락을 했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짧고도 날선 대화를 나눴습니다. 혜라는 처음엔 침착했지만 정원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감정을 감추려는 사람 특유의 침묵이었죠. 주영채가 움직이는 데엔 이유가 있어요. 괜히 판 벌릴 애가 아니잖아요. 정원의 말에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더는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죠. 진태석과 진세훈의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했고 그 결과를 손에 쥐는 사람이 게임의 주도권을 쥐게 될 거란 것도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한혜라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스스로도 놀랐을 정도였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진세훈은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역시 한혜라는 씁쓸하게 웃었고 그 웃음엔 오래 눌러왔던 분노와 야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양그룹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온 사람은 자신이었는데요. 정작 그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은 남의 피로 만들어진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혜라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혜라는 차정원을 불러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판을 바꿀 거야. 진태석이 아니라 내가 건양을 끌고 갈 거야. 차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혜라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진태석을 먼저 무너뜨려야 해요. 후계 얘기는 그 다음이죠. 정원의 말은 현실적이었고 혜라도 그걸 모를 리 없었지만 모성인지 욕망인지 모를 감정이 그녀를 재촉하고 있었어요. 내 핏줄이, 내 인생이 부정당하지 않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한편 진태석은 차정원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주상철 사건 재심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태석의 신경은 날카로워졌고 분노는 점점 방향을 잃어갔죠. 정원이 선 넘고 있어. 태석은 황 실장을 불러 압박했고 그 과정에서 조미향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미향은 차기범의 아내이자 정원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사람이었죠. 태석은 그 약점을 정확히 짚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숨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태석의 말은 협박이었고 그 협박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미향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차정원의 심장은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리 준비를 해왔어도 가족이 위협받는 순간만큼은 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거든요. 그 무렵 주하늘은 공난숙을 찾아갔습니다. 난숙은 여전히 계산적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하늘의 말엔 잠시 흔들리는 기색을 보였어요. 차기범 씨가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거 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난숙은 끝내 고개를 저었고 체면과 욕망 사이에서 여전히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대가를 부를지 알면서도 말이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차정원은 우연히 오래된 곰인형 하나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늘 곁에 두었던 인형이었는데요. 그 안에 남아있던 희미한 음성이 정원의 기억을 단숨에 과거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금은방에서 정원은 숨을 멈췄고 머릿속에 하나의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하지만 모든 진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인물. 이야기는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보다 그 진실을 숨기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더 잔인해진다는 걸 차정원은 그날 밤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조미향이 무사히 돌아왔다는 소식은 차정원의 가슴을 잠시 내려앉게 했습니다. 혜라가 태석의 동선을 미리 읽고 집 안을 뒤졌고
결국 미양은 겁에 질린 얼굴로 정원의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계산도 복수도 잠시 멈춘 듯 보였지만요. 정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시작이라는 걸요. 괜찮아요. 이제 진짜 안 놓칠게요. 정원은 그렇게 말했지만 조미양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정원의 마음속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겠다는 각오는 늘 또 다른 전쟁을 부른다는 사실을 정원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시각 진태석은 자신이 쥐고 있던 패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이 재심 법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헤라의 시선이 이전과 다르게 차갑게 자신을 관통하고 있다는 걸 태석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당신 요즘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태석의 말에 한혜라는 잠시 웃었는데요. 그 웃음엔 애정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힌 결심이 스며든 얼굴이었죠. 이제야 제대로 보는 거지. 여태 난 당신 뒤에 서 있었으니까. 태석은 그 말이 불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애썼습니다. 아직은 자신이 건양그룹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헤라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태석의 세계가 어떤 구조로 무너질지 너무나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죠. 한편 주영채는 밤늦게까지 혼자 앉아 위조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든 거짓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영채는 그 거짓 위에 자신의 인생을 올려두기로 선택했어요. 진실이 뭐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게 진실이야. 영채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렸고 공난숙에게 내밀 종이를 가방 깊숙이 다시 넣어두었습니다. 난숙의 눈을 속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난숙 역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영채는 알지 못했습니다. 거짓이 커질수록 그것을 감당해야 할 순간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요. 그 무렵 주하늘은 차정원과 다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정원이 쥐고 있는 곰인형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 인형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녹음된 희미한 음성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금은방이라는 단어. 하늘은 그 조각난 기억들을 하나로 엮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증인이 있다는 얘기네. 그 말에 정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추측이 아니라 방향이 생긴 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졌습니다. 이 사실이 태석에게 먼저 닿는다면 또 누군가가 다칠 수도 있었거든요. 서두르지 말자. 이번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정원의 말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하늘은 그걸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단단하게 다짐했죠. 이번엔 정원을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다고요. 그 같은 시간 진세우는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라 믿어온 진태석의 시선이 어딘가 불안했고 한혜라는 이전보다 세운을 더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죠. 그 시선이 애정인지 계산인지 분간되지 않아 세운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숨기는 거 있죠? 세운의 질문에 헤라는 잠시 말을 잃었는데요. 진실을 말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판단했지만 세운의 불안한 눈빛은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 때가 오면 다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세운은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금은 곧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번지게 될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각자의 욕망과 두려움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헤라는 건양그룹을 자신의 손에 쥘 날을 그리며 잠들지 못했고 태석은 점점 조여오는 포위망 속에서 새로운 수를 고민하고 있었죠. 영채는 거짓 위에 또 다른 거짓을 얹을 준비를 했고 정원은 아버지 차기범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다음 한 수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되고 있었어요. 이 싸움의 끝에서 과연 누가 자신의 이름을 지킬 수 있을까? 진실은 늘 늦게 도착하지만 도착하는 순간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박살내더라고요. 차정원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는데요. 잠들었다기보단 정신이 꺼졌다는 표현이 더 맞았습니다. 고민형에서 흘러나왔던 희미한 음성, 금은방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버지 차기범의 얼굴이 뒤섞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정원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어요. 정말 이 길 끝에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답이 있을까 하고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주하늘이었어요. 찾았어. 아직 확신은 없지만 그날 그 근처에서 장사하던 금은방 주인, 지금도 살아있어. 정원의 손이 멈췄고 심장이 늦게 한 박자 뛰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살아있는 증인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진태석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하늘,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정원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이 싸움은 누군가 다치지 않고 끝날 수 없다는 걸요. 같은 시각 한혜라는 혼자서 진태석의 서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함부로 넘볼 수 없던 공간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모든 물건이 태석의 권력을 상징하는 잔해처럼 보였어요. 혜라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몇 장을 꺼냈고 그 위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당신이 쌓은 거 내가 다 걷어낼 거야. 그 말엔 분노보다도 냉정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혜라는 더 이상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성도 사랑도 후회도 모두 정리한 얼굴이었죠. 오직 남아있는 건 건양그룹을 손에 넣겠다는 목적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이미 조미양이 구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 혜라가 개입했다는 것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태석은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혜라, 넌 선을 넘었어. 태석의 말에 혜라는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부부였던 시간보다 적으로 마주 선 시간이 더 길어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선을 만든 건 당신이야. 난 그저 넘었을 뿐이지. 태석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 있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였죠. 태석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주영채는 공난숙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조된 검사 결과를 내밀면서도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난숙은 서류를 천천히 훑어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이 영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됐지? 난 안주인 될 자격 있어. 영채의 말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난숙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난숙은 진실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그 결과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기억해. 내가 나를 속인 게 들키는 순간 넌 끝이야. 그 말에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짓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 무게를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워지고 있었죠. 한편 진세우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혜라는 이전과 달리 세훈을 전략적으로 대하고 있었고 진태석의 태도는 설명할 수 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세훈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정말 이 집의 아들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인가 하고요. 난 누구 아들이에요? 세훈의 그 질문은 공기 중에 흩어졌고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차정원은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금은방 주인을 직접 만나야 했고 그 전에 태석의 움직임을 막아야 했습니다. 혜라와 손을 잡는 게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입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요. 정원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꼭. 정원은 그렇게 중얼거렸고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두려운 예감이기도 했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관계가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진태석의 휴대전화에도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금은방이라는 단어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태석은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그래 결국 여기까지 오는군. 그 웃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다음 회차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모든 걸 잃게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진실은 문 앞까지 와 있었고 이제 누가 먼저 문을 열 것인지의 싸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은 언젠가 입을 열지만 그날은 늘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차정원은 금은방 주인의 주소가 적힌 메모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종이 한 장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무거웠고 손바닥이 서서히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주소 하나가 아버지 차기범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동시에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네. 정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고 그 말엔 두려움보다 각오가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는다는 건 늘 정의로운 선택처럼 보이지만 정원은 알고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의 삶을 짓밟고 지나간다는 걸요. 그 시각 한혜라는 이사회를 앞두고 조용히 사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물밑에선 이미 거센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혜라는 태석의 측근이던 인물 몇 명을 서서히 밀어내고 있었고
그 과정은 놀라울 만큼 치밀했죠. 지금은 내가 움직일 때야. 헤라는 더 이상 태석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석이 자신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쾌감 한편엔 쉽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안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이라는 변수 때문이었죠. 정원은 헤라에게 가장 강력한 패이자 동시에 언제든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는 존재였거든요. 한편 진태석은 황 실장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황 실장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고 태석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버텨야 하지? 태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분노가 선명했습니다. 태석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어요. 헤라가 자신을 밀어내려 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중심에 차정원이 있다는 걸요. 황 실장 마지막으로 묻지. 넌 아직 내 편이지? 그 질문은 선택을 강요하는 말이었고 황 실장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망설임 하나만으로도 태석은 충분히 답을 얻은 셈이었죠. 그래, 다들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지. 태석은 더 이상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다음 수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직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았고 그 카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같은 시간 주영채는 혼자 방 안에 앉아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도 분간이 되지 않았죠. 세훈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면서도 그걸 끝까지 숨기기로 한 선택이 영채를 점점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영채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짓은 언젠가 들통난다는 걸, 그리고 그 순간 난숙조차 자신을 지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럼에도 영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서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요. 그 무렵 진세훈은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취하려고 마신 술이었는데도 정신은 오히려 또렷해졌어요. 한혜라의 말들, 진태석의 침묵,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미묘한 태도가 하나로 이어지며 불길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구나. 세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믿어온 가족이라는 틀이 허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은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심도 스며들고 있었어요. 설령 진실이 잔인하더라도 더 이상 모른 척하며 살고 싶진 않다는 마음이었죠. 차정원은 결국 주하늘과 함께 금은방 주인을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직 태석에게 들키지 않았다는 확신은 없었지만 시간을 더 끌 수는 없었거든요. 차 안에서 정원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하늘은 그런 정원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무서워? 하늘의 질문에 정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근데 더 무서운 건 안 가는 거야. 그 말엔 차기범의 딸로서 그리고 차정원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은 더 묻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걸 선택했어요. 그 순간 정원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한혜라였습니다. 정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화면에 뜬 이름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헤라가 이 타이밍에 연락을 해왔다는 건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각자의 선택은 점점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숨을 곳이 없었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운명이었습니다.